우선 오늘 특강 날짜가 잡혔을 때 이날 개강인 친구들도 많아서 자리가 많이 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빈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결석을 하고서까지 저를 제 강의로 보러 와주신 박건민 학생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번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강사 연역이라고 써 있죠. 네, 저 혹시 이게 뭔지 안다 하시는 분? 아무도 모르나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강사의 프로필 같은 거예요. 이 강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강사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 하나를 여러분이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배경이나 역사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더 폭넓고 쉬운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제공하는 이 강사 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 제 인생을 간략하게 요 선 위에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어때요? 보고 싶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는 95년도 11월생이에요. 네, 여러분 99년생이죠? 좀 빠른 00년생도 계신가요? 이렇게 밀레니엄 베이비까지 보게 됐네. 네, 아무튼 따지고 보면 4살 차이예요. 그렇게 큰 나이 차이는 아니네. 어떻게 보면은 오빠고 형이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초등학교는 스킵하고, 네, 저는 08년 3월에 장성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혹시 여기 장성중 출신?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내 예상했던 게 아닌데.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11년도에는 대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이어서 14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겪는 시련이 오죠. 네. 15년도 8월에 의경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입대했을 때가 대통령님이 바뀌기 전이죠. 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분. 네, 그분 덕분에 저는 좀 의경으로 가서 꿀빨러 갔지만, 의경이 꿀빤다는 얘기는 모르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좀 고생을 하다가 다행히도 무사히 21개월간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17년 5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이제 여행도 갔다 왔으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현재 진짜공부연구소 대학생 멘토로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올해 9월이 오고요. 저는 복학생 오빠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그렇게 길진 않은 인생이에요. 그죠? 네.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 이전에도 강사분들이 2분 나와서 자기 특강을 했잖아요. 혹시 주제가 강사분의 주제가 기억나는 사람? 그거 기억 안 나요? 일주일 전인데? 네, 뭐죠? 비약하라. 그게 주제. 주제였어요. 그러면 컨텐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려운 문제였구나. 네, 사실은 저는 다 듣고 왔어요. 네. 강사분들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공부 스토리 얘기하고, 맞죠? 그러면 오늘 제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알 것 같다? 난 좀 느낌이 온다? 내 얘기요?
아,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얘기 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김찬영 딱 뜨죠? 오늘 주제는 김찬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결석하고 권민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결석까지 하고 와서 강의를 보는데 저 강사라고 나오신 분들께서 앞에서 3주 동안 자기 얘기나 하고 있고 자기 자랑 듣는 거 이제 좀 지겨운데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맞죠? 네, 고마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납득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 첫째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문제 풀이 이런 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공할 수 있지만 5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모든 걸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시간 관계상 아마 손해가 아닐까 해서 그런 얘기는 물론 제 강의에도 살짝은 녹여놨어요. 그런 얘기를 들려드려야 여러분이 또 자극을 받고 하시니까. 그래서 녹여는 놨고 어쨌든 주제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요 얼굴이 좀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학과 홍보대사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로 하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이 한 장 뜰 거예요. 아이고. 자, 어때요? 멋있죠? 괜찮죠? 다 이렇게 반듯하니 사진 한 장 멋있게 찍어놨는데 그러면 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방금 나왔어요, 사실. 여기.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팔짱도 끼고 막 다리도 꼬고 되게 좀 있어 보이죠? 가운데 위치해가지고. 네, 저는 저기서 중요한 자리를 하나 맡았었는데 제 옆에 있는 저 언니가 굉장히 센 언니예요. 회장. 그리고 저는 옆에서 보조하는 부회장.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알림이에요. 학교 알림이는 또 따로 있는데 저는 저희 학과가 좀 특성학과다 보니까 우리 학과를 알려라 이래가지고 학과 알림이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알림이의 활동이 뭐가 있냐면 우선 저희 학과를 홍보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회 하는 거, 멘토링 하는 거. 그게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어쩐지 이전에 했던 강사님들보다 좀 제스처에 여유가 있고 좀 톤이 낮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네.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잖아요. 근데 결국 학생들이 저한테 해주는 피드백은 강사님 그때는 이제 알림이죠. 네, 알림이님 뭐 얘기해주신 거 알림이님 어떻게 공부해왔고 또 어떻게 공부해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본인 얘기 알려주신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되고 몰입도 되고 좋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내 멘티들이죠. 그죠? 내 멘티들이 원하는 건 그냥 거창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좀 선배 노릇하고 있을 무렵에 어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알림이님, 아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그 선배님 저 작년에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선배님 얘기 듣고 감명을 받아서 원래는 못 올 성적이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비록 같은 과는 아니지만 선배님 뵙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와 되게 미안한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한 해 동안 500명에서 1000명의 학생을 만나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은 기억을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말하면 남자라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죠.
나는 이거를 매 시간마다 그냥 내 얘기처럼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을 바꿔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되게 보람찬 일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학원에 오게 됐을 때도 특강을 할 사람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손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던 그 학생처럼 사실은 이 50분, 강연하는 시간 50분이 뭐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얘기에서 동기부여 받는 건 사실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을 저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뭐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번 강의가 굉장히 성공적인 강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0분 동안 뭐 남 떠드는 거 보고 쉬고만 해도 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듣고 쉰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여러분은 모두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고3, 특히 고3들이고 하니까 제 고등학교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근데 고등학교를 또 얘기할래도 중학교 때 제가 어땠는지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하는 편이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용하신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시험 점수 비례 용돈 지급 전략. 자, 뭔 것 같아요? 100점을 받으면 10,000원을 주고 90점이 넘으면 5,000원.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짜잖아요, 솔직히. 100점을 맞았는데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 외에 용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은 한 달만 되면 꼬박꼬박 받는데 나는 저거를 벌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하려던 무렵 저희 엄마가 추가 제안을 해보세요. 평균 90점이 넘으면 네가 번 돈의 2배를 줄게. 그리고 반 1등을 하면 거기서 또 2배를 줄게. 자, 이거 대충 계산해 볼게요. 11과목이 있다 치고 올백을 맞아요. 11만 원이죠. 거기다가 90점이 넘었잖아. 그리고 또 올백이면은 전교 1등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번 시험해가지고 44만 원에 솔직히 보너스 기대하면 50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중학생이 시험을 하나 잘 봐가지고 돈을 50만 원을 벌어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단 한 번도 올백을 맞은 적은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거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친구들은 한참 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중2 때면 이제 한참 좀 반감이 생길 시기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좀 긁어봤어요. 엄마, 나는 왜 핸드폰이 없어?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또 거기서 전략을 사용하신 거죠. 네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지만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핸드폰 받아야죠, 그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주겠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균 98점, 전교 3등으로 핸드폰을 받아냅니다. 그 핸드폰 받은 게 그게 폴더폰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기 핸드폰 바구니 보니까 폴더폰 몇 개 있던데 그거 공부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폴더폰이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싶어서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평균 98점을 맞는 그런 기적을 이뤄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한번 올린 성적은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다 아는 거죠. 내가 이거 올려놨는데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망가질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음 시험에 확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거 멘탈 장난 아니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그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니까 중학교 때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뭐 외고나 특목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공부가 사실은 제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딱히. 저 돈 벌려고, 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게 공부를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미가 딱히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학교에까지 가서 내 친구들한테 좀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이렇게 살 자신이 사실은 좀 없었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죠. 스스로 합리화한 게 뭐냐면 일반고를 가서 그들의 머리가 되자. 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지망으로 일산대진고등학교를 쓰고, 운이 좋게도 일산대진고등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머리가 될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 숫자가 뭔 것 같아요? 뭔가 좀 외자리 숫자가 3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되게 보기 싫은 그 있죠? 그 등급컷 냄새가 솔솔 나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대학교랜다. 처음 모의고사를 봐서 받은 성적이에요. 5. 국어 5, 수학 3, 영어 4. 좀 친근하죠?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에 일절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그 전공이 음악 작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공부랑은 입시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누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그 다음은 내 차례인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마찬가지 저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서 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 처음 보는 시험이 나타나가지고 성적을 나한테 이렇게 매기고, 이거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그게. 그쵸? 저는 그래서 일단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뭐 공부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특히 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그렇다고 다른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특기인 내신만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만 열심히 했어요. 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 그러면 모의고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그죠? 내신과 모의고사는 사실 좀 별개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됐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한 해였다. 가장 추억이 많이 생겼던 한 해였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선 요때 학교 공모전이 있었어요. UCC 공모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뭐 주제 하나를 자유롭게 정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주제가 10초 안에 모든 걸 해결하기였는데, 뭐 재밌는 거 많았어요. 10초 안에 고백하기, 뭐 10초 안에 샤워하기, 10초 안에 11초 세기,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했는데, 그런 거 뭐 상은 못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뭐 그래도 즐거운 추억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을 나갔어요. 그 UCC 찍은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엔 장기자랑을 나가자 해서 이제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남자애들 춤춘다 하면은 막 샤이니, 뭐 동방신기, 막 아이돌 칼군무, 너무 옛날 아이돌인가요? 요즘 뭐가 있지? 방탄소년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칼군무 막 준비하고 탁탁탁 하면은 그 수학여행 무대에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UCC 찍던 친구들은 현실을 자각한 거야. 그게 똑똑했죠. 전략을 세웠어요. 우리는 어차피 쟤네한테 안 돼. 코믹으로 가자. 그래서 그 창작 댄스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 싸이의 흔들어 주세요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울랄라 세션의 미인. 이게 보통 학생들이 듣기 힘든 음악인데, 근데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창작 댄스를 준비를 해서 그 애들 앞에서 췄어요. 그것도 팀 이름은 인기상으로. 상 달라는 거죠, 우리 이러고 나왔으니까 인기상이라도 주세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통했어요. 인기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좀 인기 유명세도 타고, 근데 제 공부도 잘 안 돼요, 막 이러니까
여자애들이랑 좀 이렇게 교류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었던 게, 대진고등학교는 남녀 분반입니다. 대진고송.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반 갈라놓은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합이란, 내가 뭔가 이뤄낸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죠. 뭐, 그렇게 교류도 하니까 뭐, 썸도 좀 타보고.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렇게 즐거웠던 한 해도, 미안해. 이게 넘기는 게 좀 익숙지가 않네. 그렇게 즐거웠던 한 해도, 공부적으로 스스로에게 큰 발전은 없던 한 해였어요. 왜냐면 들어봐서 알겠지만 1년 동안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럴 여력이 남들보다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 뭐 이런 건 있다면 내신은 반에서 1등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노는 와중에도 한번 1등 한 거면 괜찮지 않아요? 대단하죠? 네. 그렇지만 1학년 때부터 문제가 뭐였나요? 모의고사였죠. 네. 그 소위 모의고사 깡패들이라고 평정된 그들의 그룹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들 그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 특히 그 그룹 있잖아요. 모의고사 지들끼리 잘 봐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런 친구들. 근데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머리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요 턱 밑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걔네들. 이거 얼마나 약올라요. 나 올라가고 싶은데, 나 중학교 때 좀 했는데, 핸드폰까지 받았는데 얘네를 못 이겨? 이게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누가 저한테 공부 스킬을 가르쳐 줬나요? 저희 누나는 악보를 그리는 방법은 가르쳐 줬어도 공부하는 방법은 저한테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기를, 야, 이거 1년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내가 쟤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겨울방학이 돼서 양으로 승부해야겠다. 1년밖에 남진 않았지만 하루의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면 걔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 엉덩이 공부법. 좀 죄송해요. 말이 좀 더러운데, 엉덩이 공부법이 뭐냐면 제가 계산기를 살짝 두드려 봤어요. 걔네들은 도대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내가 걔네보다 공부를 안 해서 놓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시간이 하루 14시간이더라고요. 14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거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떨어지는 순간 걔네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합니다. 해요. 14시간을 한번 앉아 있어 봐요. 그 어떻게 가능했냐면, 또 저희 학교에는 송학관이라고 그 학교 독서실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 이제 내신은 곧잘 했으니까 그 자리를 저한테 줬거든요. 하나를 제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침 9시에 그 독서실에 출근을 하고, 이게 1시는 아니고 원래 11시인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네. 오타예요. 이건 인간적이죠? 괜찮죠? 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거 계산하면 14시간 나오거든요. 좀 더 하면 12시까지 해가지고 15시간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내내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막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15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일주일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 꺼져요. 그건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시간 안에는 독서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방학 내내.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지만서도 이런 방법이 통했던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론 요게 다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제가 가장 꾸준히 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각 과목별로 하나씩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외에도 앞으로 계속될 얘기지만
저는 모든 과목 수능 기출 94년도부터 13년도까지 최소 2번씩은 풀었어요. 수능만 포함이 아니죠. 모의고사도 6월, 9월 뭐 가리지 않고 학원 사설 그냥 닥치는 대로 풀었어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 자, 국어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국어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장 공부하기 애매한 과목이죠. 가장 공부하기 힘들어요. 뭐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물어보는 문제는 뭐가 적절하네. 5개 다 적절해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라는 그 문제 너무 짜증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제대로 내가 숙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어는 특히 화작문 같은 거는 화작문은 좀 어떻게 강의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문학 비문학에 비하면은 범위가 좁고 더 디테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작문은 인강을 최소 하루에 한 편씩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문학 비문학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 지문들을 이제 책으로 찾아가지고 전문을 다 읽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문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뭐 여기서는 소주제가 뭘 것이다. 그 주제가 실제로 그 글의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스스로 이 글의 주제는 이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르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씩은 풀었고 수학으로 가면은 자, 연도별 4점짜리 30개씩 이게 하루에 푸는 양이거든요. 연도별로 4점 문제들을 쫙 모으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 중에 최소 하루에 30개씩 풀고 사실 3점짜리는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4점을 바로 도전을 한 거예요. 4점을 30개씩 풀고 오답 노트 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그거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그 양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봤을 때는요. 저는 영어를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퍼센티지를 나누면 단어가 70%고요. 문법이 25%고요. 나머지 5%가 글 읽는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어휘가 부족한 편이라 내가 단어만 몇 개 더 알아도 글 읽는 센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5%는 갖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0% 안에서 영어 실력이 완전히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중등 단어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50개씩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50개 하면은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근데 중요한 점은 늘 새로운 단어가 50개였다는 거.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내가 까먹을 것 같았던 그런 단어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밖에 또 50개를 더 외운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양이 좀 가늠이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손에 잡힐 만한 단어장 있죠? 단어장 뭐 한 단어 5개 쓰고 뜻 쓰고 막 반이어 혼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노트를 한 권 다 적으면은 책상 한쪽 끝에 놔서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걔가 스탠드 있는 그 천장까지 다 써요. 한 9권, 10권 하면은 그 정도 쌓이더라고요. 공부를 끝내고 봤을 때 단어장이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또, 야,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었구나. 뭐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방법을 더 알려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했던 방법이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던 건 적어도 나한테는 당당했죠. 겨울방학에 저 때는 아마 여러분보다 방학이 좀 더 길었을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됐을 건데 그 기간 동안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오고 독서실에서만 제 생활 반경이 그때 집, 학교 밖에 있는 식당 그게 다였거든요.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스스로한테는 당당하고 떳떳하더라고요. 그래도 수고했어 얘기할 만 하더라고요. 자, 하늘은 바라는 자의 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미친 듯이 하면서 바라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저 좀 하네, 내 좀만 도와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은 저 뭐 노력도 안 보이면서 나한테 대가를 바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염원이 뭐였죠? 모의고사 깡패들을 이기는 것. 그죠? 전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처음 봤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96, 193으로 111등급을 맞았어요. 제 인생 첫 111이에요. 첫이에요, 첫. 예, 이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능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만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저 스스로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 네. 사실상 기적이죠. 방학 한 번 동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가 1등급은 수학이 한 번 나와봤고요. 국어는 계속 3 이러다 2 한 번 또 3 이러고 영어는 그래도 2에서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3 혹은 2였단 말이에요. 근데 방학 한 번 지나고 나서 112를 맞은 거예요. 요거는 기적이죠. 그죠? 네.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적은 한 번 올리면 쉽게 안 떨어져요. 내 스스로 아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법도 좀 알겠어요. 해보니까 뭐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았죠. 그래서 저는 계획표 같은 거를 이제 싹 없애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미 체화가 돼 있거든요. 나는 내가 언제 공부를 해야 이게 효율성이 좋고 잘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봤던 다큐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천재들 있잖아요. 세기의 천재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작업한 그 양을 계획표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제각각이야. 누구는 1시간 자기 일에 투자를 했고 누구는 14시간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언제 공부가 잘 되는지 그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최대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들 같은 경지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 공부를 해야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획표도 없애고 저한테 온전히 맡기는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뭐 계획표 없다고 해서 설렁설렁 이렇게 날라리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저는 단지 스스로한테 했어요. 자유를 무슨 자유냐면 자는 거. 졸릴 때 자게 해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 학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선생님들이 특히 고3이 되면은 수업을 이제 잘 안 하고 자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건 뭐하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갔을 때 너무 졸려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잤다가 누가 저를 깨워요. 일어나니까 점심 먹으러 가지. 엎드려서 4, 5시간을 내리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렸고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원래 이렇게 자다가 깨면 되게 심장 쿵쾅대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나 왜 이러고 있었지? 뭐지? 시간이 왜 이렇게 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피곤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쓰러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로를 해줬어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뭐 기분 좋게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고3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보면 이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딱히 없어 보이죠.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로 오기까지 가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 시련이라는 건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때 나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가 뭘로 찾아왔냐면
여러분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듣기 쉽지 않은데.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면역력이 낮아진, 몸의 면역력이 너무 낮아진 할아버지 분들, 할머니 분들 깨서나 발병하는 그런 증상인 거예요. 대상포진. 제가 이거 인터넷에 치면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도 한번 첨부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눈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로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몸의 면역력이 낮아지면은 그 몸속에 있는 수두균 있죠.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알았던 그 수두, 그 균이 올라와서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물집이 잡혀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 그렇게 강조했었던 엉덩이 물집이 엉덩이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고통도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위를 4시간 칼로 째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게 면도날로 계속 긁어요. 그렇게 가렵고 따갑고 그렇게 아픈데 그게 엉덩이에 있으니까 내 엉덩이 공부법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질 방석 아세요? 그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네, 치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알죠? 그 최대한 엉덩이를 의자에 닿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석도 깔고 앉아보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선생님 저 도저히 앉아서 공부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벽에다가 이렇게 엉덩이 치면서 책 읽고 막 그랬어요. 쌤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입시 준비를 잘 하진 않았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일단 어떻게 썼냐면 그 기회는 6번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좋은 행운의 찬스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내신을 잘했다 했잖아요. 등급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최종 내신 등급이 1.74였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높이 치지 않더라고. 이게 일반고에서 이 정도 받는 걸로는 저는 제 담당 선생님한테 너 한번 그 동국대 사회학과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게 그나마 너 성적이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국대 사회학과 굉장히 좋은 학교고 학과고 한데 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전 더 높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학교의 머리인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좀 욕심을 부려요. 서울대 그래도 발이라도 밀어넣으려고 종교학과 이런 종교학과 아세요?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 입시 준비하면서 그런 학과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내적인 게 남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자소서를 써서 냈는데 아무튼 서울대 그리고 학교장 추천받아서 고려대 또 나머지 자소서는 솔직히 쓰고 싶지도 않고 써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논술을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4개를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논술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난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못하는 건 확실히 알거든요. 좀 글쓰기를 정말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건 잘해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요거 작성하는 그거는 진짜 못해요. 아무튼 그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논술로 남은 기간 빡세게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건 역시 하늘에 맡기고 저는 정시에 전념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원서까지 썼으면 이제 뭐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의 시련이 더 찾아와요. 수능 보기 직전 10월 모의고사. 저 10월 모의고사에서요. 기본적으로 한 등급씩 떨어지고 수학은 2개가 떨어졌어요. 9월까지 111 잘 받아내다가 10월에 갑자기 2, 3, 2를 받으니까 이거 날벼락인 거죠. 난 멘탈에 너무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여기서 내가 멘탈이 흔들려 봤자 뭐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내가 했던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수능에서 2, 3이 나오면은 끝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공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긴 하죠. 그쵸? 막 14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막 대상포진 걸리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어떤 비하의 의도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재수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죠? 지금 고3인 입장에서는 재수 안 하고 싶잖아요. 재수 생각이 쉽게 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설렁설렁해서 그래요. 내가 공부를 살살 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재수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 좀만 열심히 하면 뭐 그거보다 좋은 대학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죽어도 싫었어요. 나 이거 다시는 못할 것 같았어요. 난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죽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2, 3이 이걸로 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날려버려?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멘탈 꽉 붙잡았어요. 막 뺨 때려가면서 회의감 들 때 있잖아요. 너 뭐야? 결국에 마지막에 와서 무너지는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은 수시로 찾아와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를 해도 막 계속 찾아올 거예요. 매 순간. 근데 그때마다 떨쳐냈어요. 아니야. 찬영아, 너 잘해왔어.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토닥여주면서. 혼잣말 해주고. 드라마를 찍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건데 누가 알아요? 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긴 부끄럽지만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대망의 수능을 보게 됐죠. 얘기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 수능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국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안국고 가는 그 길에 아빠 차 타고 가니까 해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느낌이 좋아. 하늘이 약간 내 편인 것 같아. 이 떠오르는 해가 약간 내 점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떨렸습니다. 1교시 때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요 손가락이 떨려가지고 줄이 이렇게 잘 안 그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 계속 풀었어요. 화작문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풀고 나니 이제 살짝 적응을 해서 문학 비문학 급하게 싹 풀었죠. 마지막 문제는 뭐 제대로 감도 못 잡고 그냥 다른 답으로 고쳤어요. 그래도 내가 고른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딱 고치고 바로 제출하고, 그러고 다음 시간 수학을 봤죠. 근데 수학은 좀 자신이 있었는데 뭐 자신이 있으니까 긴장감이 살짝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긴 풀었어요. 처음부터 쫙 30번까지 풀고 나니까 저는 모르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요. 왜냐면 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러고 나니까 별표가 잠깐만 13개가 쳐져 있네. 이거는 30.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떨려옵니다. 근데 그 별표 쳤던 첫 번째 문제 3점짜리 내가 거들떠도 안 봤던 그거를 마음 다 잡고 다시 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표 친 거 다시 안 보고 30번까지 한 번에 쫙 풀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낼 때는 요거는 감이 오더라고요. 난 수학은 잘 봤구나. 이거 잘 나오면 100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 때는 점심 먹고 배도 부르고, 영어 때는 이제 긴장이 쫙 돼가지고 편안하게 풀고 이거 끝나면 사탐? 끝나면 집에 가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제 교실에 그런 애가 등장할 줄 몰랐어요. 영어 듣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의자를 계속 까닥까닥 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엄청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그만합시다. 이거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은 내가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 콕콕 삼키면서 결국 듣기 한 문제는 못 들었어요. 그냥 단서만 적었어요.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뭐 어른 얼마, 애 얼마, 몇 프로 디스카운트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적어놓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문제를 싹 풀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아까 듣기 문제 있죠. 그거는 단서는 적어놨는데 결과적으로 대화 내용을 못 들었잖아요. 추리해야 돼요. 어른 얼마, 애 얼마. 디스카운트를 어른한테 넣어보고 애한테 넣어보고 이거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선택지가 3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리한 선택지가 3개가 되는데 그 중에 복이랑 겹치는 게 2개. 그래서 이때는 하늘에 맡겼죠. 이번엔 애야. 그렇게 찍은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맞았어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리가까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이 들어보고 그 느낌을 알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집에 가서 가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저 그날은 진짜 펑펑 울었어요. 마지막에 단어 바꿨던 그 국어도 결국에 맞춰서 100점, 수학은 내 소신껏 했더니 100점, 그리고 영어도 빈칸 문제들, 독해에서 빈칸 문제들 사실 5개 중에 4개를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3문제는 보기를 5개 중에 3개 지우고 나서 그 2개 중엔 진짜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느낌 가는 대로 3개 찍고 마지막 한 문제는 진짜 못 풀겠어서 그건 팽 굴렸어요. 시간이 없잖아. 팽 굴렸는데 결국엔 그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더라고. 이날은 진짜 어디 가서 들으면 남부끄럽게 펑펑 울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대견하다. 드라마의 종지부를 찍은 거야. 수고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입시 결과 볼 때잖아요. 당연히 자소서 광탈해요. 뭔 종교학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소서 광탈하고, 논술은 저 때는 연대가 수능 전에 시험을 보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봤는데 걔 떨어지고 나머지 고대, 성대, 서강대 안 보러 갔어요. 아니, 왜? 나 요 점수 정시로 써도 여기 다 갈 수 있거든요. 안 보러 간 거예요. 못 보러 간 게 아니라 안 보러 간 거예요. 이게 멋이죠. 그죠? 그러고 이제 정시를 써야 되잖아요. 자, 가군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나군에도 마찬가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다군은 안 써놨죠. 왜일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했어요. 다군은. 그게 왜 그랬냐면 아마 원섭인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정시도. 근데 이상하게 그 다군 쓰는 게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그 정시는, 아니 수시는 6개 그 3만 원 다 써가면서. 근데 정시 그거 아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합격증 딱 받아냈잖아요. Congratulation, 영어로 축하한다고. 저는 합격장이 2개예요. 가군 나군 다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는 좀 그 위에 낙서가 돼 있어서 못 찍었는데, 네, 2개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온전한 거를 갖고 왔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죠. 삼성 장학금 플러스. 이게 뭐냐? 100/97. 잘했다고 주는 상 같은 거죠. 4년 전액 장학금에다가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줘요. 학업 지원비.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오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제가 가게 되면 그것도 무료. 거기다가 저 교환학생 갔다 올게요 하면은 1,000만 원. 요거 다 합치면은 대략 1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포르쉐 한 대 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부르는데 제 친구들 중엔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요 가나군 중에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짝 건방이 들어와요. 내가 어디를 고르면 어디 하나 애가 붙고 다른 애는 떨어지는 거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때 썼던 것 중에 나군 애들이 서울대를 못 가서 성균관대를 쓴 친구들이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나군 살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가군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가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밑에 대기번호 받았던 가군 중에 한 명은 아마 떨어졌을 거고 나군 하나는 붙었겠죠. 제 동기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 합격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대학교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혹시 경영학과 지망하는 학생 있나요? 네, 들기 부끄러워요. 아직 못 정했을 수도 있고. 경영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다, 그냥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경영학과는 저희 학교는 경영학과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교재도 다 영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업이 어렵고 그러면 처음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영어로 뭐 나 기껏해야 수능 공부했던 애인데 영어로 말하는 걸 내가 듣고서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교수님들도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수능 공부하고 왔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좀 어려운 단어 안 써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막 단어만 던져요. 회계 시간이 있는데 차변, 대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데빗, 크레딧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강의 한 강을 듣고 나면 기억에 나는 건 데빗, 크레딧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쉽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커리큘럼도 잘 짜여져 있고 뭐랄까 학교에서 미는 학과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는 기숙사를 배정을 해줘요. 저희 신입생들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기숙사 들어오세요. 근데 그 기숙사가 또 뭐냐면 저희 학교가 조그매가지고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지는 않고요. 학교 밖에 있는 그 원룸 한 건물을 학교에서 장기 임대해서 이거 글로벌 경영학과 너네 가져. 딱 이렇게 주면은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신입생들 끌어모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와. 네 친구들 여기 다 있어. 이러면서 불러 모으는 거죠. 저도 당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요 임대 원룸이 좋은 게 뭐냐면 사감이 없고 통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자유에 고삐 풀린 우리 대학생들은 사감 없고 통금 없는 그리고 윗집, 옆집, 아랫집 다 내 친구들이에요. 이만한 천국이 없던 거죠. 그냥 새벽 1시에 남들 다 들어갈 시간에 맥주가 땡겨. 나 심심한데 나올 사람? 해서 문 밑으로 나가 있잖아요. 한 3명 나와 있어요. 그럼 걔네랑 맥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대학교 가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장학금 제가 한번 잘렸어요. 왜냐면 성적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고 너무 열심히 놀아서 1학년 1학기 때 한번 잘렸는데 뭐 그거 한번 잘리고 나니까 또 인생 경험 한번 크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 명이랑 살 부딪히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 외에 뭐 듣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대학교 친구들은 평생 안 가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최고고 막 그게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안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가둬놓고 또 아예 모르던 애들끼리 와서 지내려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나 봐요. 저는 뭐 없던 편이에요. 근데 그냥 스스로 느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인간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 얘기했던 제 인생의 실현, 군대, 그런 것도 뭐 저한테 이제 대학생이 됐던 저한테 큰 문제고 시련이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공부 지금 하잖아요. 지금 대학교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지식을 싹 잊어버렸고요. 하기 싫으니까 싹 잊어버렸고 대학교 와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내 전공이랑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할 그렇게 내가 발전되는 계기였나 생각하면 또 그거에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가 가치가 없는 일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이 엉덩이 공부하면서 이뤄냈던 그 인내심과 끈기, 그거는 평생을 두고 여러분 곁에서 힘이에요. 힘. 여러분의 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인내심과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드라마를 찍어가면서도 나를 다독여주고 난 잘하고 있다 얘기해주는 그런 멘탈 관리,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금방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제가 멘토링 하면서 들고 왔던 책이 있어요. 자존감 수업이라고. 저도 뭐 딸리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라도 얻어냈던 그 멘탈 관리하는 능력, 힘, 그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자산으로 남아서 평생의 힘이 돼줄 그런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면 저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97일 남았죠, 오늘. 수능까지 97일 남았는데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남았잖아요. 그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저랑 같이 답도 맞추고 막 이렇게 저랑 실력을 견주었던 그런 친구가 9월 때 한 번 삐끗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삐끗했다가 그 멘탈을 못 잡아서 재수, 삼수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에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얘기하면서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9월, 이 남은 시간이 97일밖에 없지만 9월 모의고사 한 방으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멘탈 다 잡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서로,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됐을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찬영이었고요.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